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사를 딱 두 배로 키우면 생산량도 정확히 두 배가 될까요?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규모에 대한 수액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서요. 이게 어떤 세 가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이걸 수학 공식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까지 해볼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개념이 현실 세계의 자연 독점 현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살펴볼 거니까요. 오늘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정말 많이 얻어가실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바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 정말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잖아요. 공장도 두 배, 직원도 두 배로 늘렸으니까 생산량도 당연히 두 배가 되어야 할 것 같죠. 근데요, 경제학의 깊은 세계는 바로 이 당연함의 질문을 던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현실에서도 늘 그럴까요? 방금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이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즉 모든 투입물을 똑같은 비율로 쫙 늘렸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생산량은 과연 어떤 비율로 변하는가, 이걸 분석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그 질문, 생산량도 딱 두 배가 되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이네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결과를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보거든요. 지금부터 그 변화무쌍한 규모 수익의 세 가지 얼굴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규모 수익 불변입니다. 이름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경우예요. 여기 그래프에 있는 등량 곡선들을 한번 보세요. 선들 사이의 간격이 아주 일정하죠? 이게 바로 투입을 두 배로 늘리면 산출도 정확히 두 배가 된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딱 투입한 만큼 정직하게 결과가 나오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요. 와, 이건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에요. 바로 규모 수익 재증입니다. 체증,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등량곡선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게 보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생산량을 똑같이 늘리는데 필요한 추가 투입량이 오히려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이 막 좋아져서 투입은 두 배만 했는데 산출은 두 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모든 스타트업이 꿈꾸는 바로 그 성장 모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얼굴입니다. 이건 조금 슬픈 경우일 수 있는데 규모 수익 체감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번엔 등량 곡선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죠? 이건 생산량을 늘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많은 투입량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회사가 너무 커지면서 부서 간의 소통도 어려워지고 의사결정도 느려지고 관리도 비효율적이 되는 이른바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투입을 두 배나 늘렸는데도 산출은 두 배가 채 안 되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래프를 보면서 세 가지 경우를 직관적으로 이해해봤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되죠?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좀 더 엄밀하고 수학적인 분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일일이 그리지 않고도 어떤 회사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숫자로 딱 알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래프만 그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우아하고 멋진 함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콥더글래스 생산함수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복잡해 보인다고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Q는 총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 투입량을 말해요. A는 기술 수준 같은 건데 이건 그냥 상수니까 일단 신경 끄셔도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냐? 바로 L과 K의 어깨 위에 있는 이 작은 숫자들, 지수라고 부르는 알파와 베타입니다. 모든 해답은 바로 이 두 숫자에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간단해요. 아까 봤던 그 지수 알파랑 베타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네, 그게 다예요. 이 두 숫자를 더한 값이 정확히 1이면 아까 봤던 첫 번째 경우 규모 수익 불변, 즉
정직한 성장입니다. 만약에 더한 값이 1보다 크면 맞습니다. 폭발적 성장을 의미하는 규모 수익 체증이죠. 반대로 1보다 작으면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신호, 규모 수익 체감입니다. 와, 정말 간단하고 명쾌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배운 이론이 우리 실제 현실 경제하고 어떻게 딱 맞닿아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아까 봤던 그 마법 같은 경우 규모 수익 체증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산업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바로 자연 독점의 탄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회사나 수도, 가스 같은 산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산업들은 처음에 발전소 짓고 수도관 깔고 가스관 까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하지만 일단 그 망을 다 깔고 나면 전기를 조금 더 만들거나 물을 조금 더 공급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굉장히 적어요. 즉,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계속해서 툭툭 떨어지는 아주 강력한 규모 수익 체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작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의 거대 기업이 생산을 독점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된다고 해서 자연 독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배우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진짜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고민해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사실 이 한 장이면 다 정리됩니다. 콥더글라스 함수의 지수,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1이면 규모 수익 불변, 1보다 크면 폭발적인 성장을 뜻하는 규모 수익 체증, 1보다 작으면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규모 수익 체감, 그리고 바로 이 규모 수익 체증이 자연 독점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이 네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멋진 창업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규모 수익 치증은 정말 꿈의 시나리오일 테고 규모 수익 불변도 뭐 나쁘지 않겠죠. 그렇다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창업가로서 가장 경계하고 피해야 할 상황은 이 셋 중에 어떤 규모 수익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